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웃는 남자 제3권 균열의 시작. 여인숙 테드 캐스터. 그 시절 런던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 유일한 다리가 런던교이고 다리 위에는 집들이 있었다. 그 다리가 서너크를 런던과 이어주고 있었다. 서더크는 템스 강의 자갈로 길을 포장하고 벽면을 장식했으며 좁은 도로와 골목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어디를 보나 비좁을 뿐만 아니라 여느 고도처럼 숱한 건물과 주택, 목재 가건물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화마가 매우 즐거워할 연료가 될 수 있는 변두리였다. 1666년의 대화제가 이미 입증한 사실이다. 서더크를 당시에는 사우드릭이라 발음했고 오늘날에는 대략 사우소우워크라고 발음한다. 여하튼 잉글랜드의 명칭들을 발음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아예 발음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우샘프턴을 발음하고자 한다면 스트픈튼이라 하시라. 채텀이 주댐으로 발음되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 서더크가 오늘날의 서더크를 닮은 것은 보지라르가 마르세유를 닮은 것과 같다. 그 시절에는 일개 읍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도시이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선박의 왕래는 매우 빈번했다. 템스 강변의 거대한 축대벽에는 무수한 고리가 박혀 있었고 강에는 운행하는 커다란 거룻배들이 그곳에 정박해 있었다. 그 축대벽을 가리켜 에프록 벽이라고도 했고 혹은 에프록스톤이라고도 했다. 요크주가 섹슨족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는 에프록이라 불렸다. 전설에 따르면 에프록이라는 공작이 그 벽 아래에서 익사했다고 한다. 그곳의 수심은 실제로 공작 한 사람 익사하기에 충분할 만큼 깊었다. 썰물 때도 수심이 6+는 좋게 되었다. 그 작은 정박지가 매우 편리해 바다를 오가는 배들도 그것을 좋아했다. 또한 그리하여 네덜란드의 유서 깊은 해양 화물선 포그라트 역시 에프록스톤에 와서 정박하곤 했다. 포그라트는 매주 한 번씩 런던과 로테르담을 사이를 왕복 운행했다. 다른 거룻배들은 썰물을 타고 하루에 2번씩 테프트퍼드나 그리니치, 그레이브샌드 등지로 내려갔다가 다른 조수를 타고 다시 올라오곤 했다. 그레이브샌드까지의 물길이 20펠이나 되지만 거룻배들은 6시간이면 그곳에 닿았다. 포그라트는 오늘날에는 해양 박물관에서밖에 볼 수 없는 유형의 배이다. 가운데가 불룩한 그 배는 극동의 범선과 조금 닮았다. 프랑스가 그리스 선박을 모조하던 그 시절 네덜란드는 중국 선박을 모조하고 있었다. 육중한 선체에 주 돛대가 둘인 포그라트는 방수된 칸막이 벽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배 중앙에 깊고 넓은 선실이 있고 그 위를 상갑판 둘이 덮었는데 갑판 하나는 선수 쪽으로 다른 하나는 선미 쪽으로 연장되어 갑판 위가 평평했다. 포탑을 갖춘 오늘날의 철갑선과 같았다. 그리하여 날씨가 사나울 때 물결에 충격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갑판에 둘러친 난간이 없어 물결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었다. 갑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람을 막아줄 아무 장치도 없었다. 그리하여 추락사고와 많은 인명피해가 잦았고 결국 그 모형을 버리게 되었다. 뚱보 포그라트는 네덜란드로 직행하며 그레이브샌드에조차 기항하는 일이 없었다. 천연 바위의 석공들의 수고가 가미되어 형성된 오래된 선반 모양의 돌출부가 에프록스톤의 하단부를 따라 이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어느 바다에서나 유용하듯 그 석벽 밑에 정박한 배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석벽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단으로 잘려 있었다. 그 암벽이 서더크의 남쪽 끝을 표시해주고 있었다. 암벽 상단부에는 근처를
흙으로 돋우어 행인들이 부두의 난간에 기대듯 에프록스톤의 상단에 팔꿈치를 갤 수 있게 했다. 그곳에서는 템스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강 건너편에는 런던의 변들이 벌판뿐이었다. 에프록스톤 상류 쪽 템스강의 굴곡 지점에, 즉 세인트 제임스 궁 거의 맞은편에 있는 램버스 하우스 뒤쪽에 당시 폭스홀이라고 불리던 산책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자기를 굽던 도기 제조소와 채색병을 생산하던 유리공장 사이에 잡초만 무성한 넓은 공터가 있었다. 옛날 프랑스에서는 퀼티르의 마유라 불렸고 잉글랜드에서는 볼링그린이라 불리던 그러한 공터였다. 공을 굴리는 데 쓰이는 양탄자라는 뜻의 볼링그린을 가지고 우리는 블랭그랭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풀밭을 집안에 가지고 있다. 다만 그 풀밭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을 뿐인데 잔디가 천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그것을 비아르라고 부른다. 한편 우리에게는 이미 불바르가 있다. 즉 볼링그린과 같은 말이 있는데 왜 구태여 블랭그랭을 만들어 가졌는지 모르겠다. 사전이라는 엄숙한 분께서 그토록 쓸데없는 사치를 부리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서더크의 볼링그린은 타린조 필드라고 불렸다. 타린조와 모칠라인의 남작이며 헤이스팅스 남작이었던 사람들의 소유였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헤이스팅스 나리로부터 그곳의 소유권이 테드 캐스터 나리들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테드 캐스터 나리들이 그곳을 일반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개발했다. 훗날 어느 오를레앙 공작이 팔레 루아야를 공공의 장소로 개조한 일과 비슷한 경우이다. 그 후 타린조 필드는 주인 없는 공동 목장이 되었고 그곳 교구의 소유가 되었다. 타린조 필드는 일종의 상설 장터로 마술사, 고개사, 익살광대, 악사가 들끓었고 그리하여 샤프 대주교의 말처럼 마귀를 구경하러 오는 멍청한 이들로 항상 북적거렸다. 마귀를 구경한다는 말은 공연을 구경한다는 뜻이다. 그 장터 극장에서 손님을 받기도 하고 극장에 관객을 공급하기도 하는 몇몇 주막은 1년 내내 축제가 벌어지는 광장 주변에서 번영을 구가했다. 주막들은 낮 동안에만 사람들이 머무는 가건물들이었다. 저녁이 되면 주막 주인들은 출입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그곳을 떠났다. 그 주막 중 하나만이 주거형 건물이었다. 볼링그린에는 다른 거처가 없었다. 고개사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속성을 가진지라 장터에 있는 가건물은 모두 언제 사라질지 몰랐다. 고개사들은 뿌리 뽑힌 삶을 영위한다. 그 주막은 옛 주인들의 이름을 따서 여인숙 테드 캐스터라고 불렸다. 주막이라기보다는 여인숙이었고 여인숙이보다는 호텔에 더 가까웠던 그 집에는 마차가 드나들 수 있는 대문과 상당히 넓은 앞마당이 있었다. 앞마당에서 광장으로 통하는 대문이 테드 캐스터 여인숙의 정문이었고 그 옆에 서출의 문 하나가 있었다. 서출이란 선택받았다는 뜻이다. 그 낮은 문이 사람들의 유일한 통로였다. 그 문은 선술집과 다름없는 커다란 다락방으로 통했는데 다락방 내부는 연기로 검게 변했고 천장이 낮았다. 그 문 바로 윗 첫 층에 창문 하나가 뚫려 있었고 창문의 철문에 여인숙의 간판이 고정되어 걸려 있었다. 대문은 입구를 차단하고 빗장을 질러 영영 닫아 놓은 것 같았다. 여인숙 앞마당으로 들어가려면 그 선술집을 거쳐야만 했다. 테드 캐스터 여인숙에는 주인 한 사람과 보이 하나가 있었다. 주인의 이름은 나이슬리스라고 했다. 보이의 이름은 고비컴이었다. 주인 나이슬리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니콜라인데 잉글랜드식 발음 때문에 나이슬리스라가 되었을 것이다. 인색한 호랍이었고 법 앞에서 벌벌 떨며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또 다른 특징은 눈썹과 손등에 털이 수북했다는 것이다. 손님들에게 마실 것을 잔에 부어주고 고비컴이라는 이름에 즉각 응답하는 14살짜리로 보이는 앞치마를 두른 쾌활하고 영리한 소년이었다. 그는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예속의 징표였다. 그는 맨 아래층 한 구석을 침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계집이었다. 그 계집에는 채광창 하나가
볼링그린 쪽으로 나 있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여인숙 테드캐스터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